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클레임 규정,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레드북이라고 하면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그런 계약에 적용되는 거고, 똑같은 조항인데 오늘은 옐로북은 설계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그러한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시나 도면이 늦어졌을 경우에 시공자에게 클레임 권리를 준다 이런 거였는데, 옐로북은 설계 자체를 시공자가 하니까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고 도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인프로시 리콰이먼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할 수 있다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PD 계약 조건을 좀 가져 나왔어요. 이것이 1999년도 판이고요.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구본에 빨갛게 해놓은 것을 레드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을 옐로북, 이렇게 실버북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개정된 건데 약간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이것이 레드북, 빨간색입니다. 옐로북, 실버북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할 게 인프로시 리퀘어먼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버북에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들이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계약 조건별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제 동영상 찍어놨는데 그걸 참고하거나 언제 시간이 되면 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 안 드렸는데 오늘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예.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의균 부사장입니다. 네, 강인규 부사장. 윤민수입니다. 예, 쑥스러워하지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의균 부사장님께서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듯이 설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 설계의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을 적에는 시공자가 뭘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는 그 발주자 요구서라는 거죠. Employer's Requirement인데, 그 Requirement에 에러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시공자한테 책임 있는 계약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옐로우북이고 또 하나는 실버북인데, 실버북하고 옐로우북은 정의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옐로우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는 발주자 요구서에 에러가 있어서 시공자가 그것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그것을 즉시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하고, 또 하나는 클레임 조항에 의해서 공기의 연장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클레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입찰 전에 철저히 그 계약서나 이런 발주자 요구 사항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거기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경험 있는 시공자, experienced contractor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계약서를 조금 볼 것 같으면은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experienced contractor라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적에 경험 있는 시공자가 일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상당히 정의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데 2017년도 나온 계약서에는 좀 복잡하게 그것을 놔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일종의 타임바를 뒀는데, 우리가 발주자 요구서에 에러가 있을 적에는 그 에러에 대해서 시공자가 찾아냈을 적에는 공사 착공 이후 컨트랙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날짜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컨트랙 데이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은 42일 안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체상금에 나오는 타임바하고는 개념이 조금 좀 달라가지고 무조건 안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들은 이 42일이나 혹은 컨트랙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날짜가 지낸 뒤에도 시공자가 이런 것을 찾아냈을 때는 그때도 또다시 통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볼 것 같으면 주로 이 42일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혹은 컨트랙 데이터에 나와 있는 사항은 현장 조건이라든가 발주자 요구서를 검토를 했을 적에 입찰을 했을 적에 해당되는 게 주로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설계에 대한 의무 규정이 5-1 컨트랙터 제너럴 오브리게이션에 나오는데 그때 설계를 체크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때는 아마 날짜가 이 42일이 지내서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 했고, 그래서 또한 엔지니어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첫째 시공자가 이런 걸 이슈를 하면은 과연 발주자 요구서 상에 에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과연 경험 있는 시공자가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어떠한 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 기간이라든가 입찰 시 들어가는 시공자의 투자 비용을 생각했을 적에 경험 있는 시공자가 열심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인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적에는 그것이 지시에 의한 베리에이션에 해당됐을 적에는 베리에이션으로 핸들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시공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혹은 공기의 연장일 때는 시공자가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좀 써놓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주자 요구서의 에러에 대해서 책임이 발주자한테 있다라고 한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시공사들이 EPC 턴키 디자인 빌드 많이 하니까 물론 이제 실버폭과 옐로폭의 차이는 이제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로스 리퀘어먼트가 뭐냐? 인프로스 리퀘어먼트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클레임할 수 있다, 또는 베리에이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인프로스 리퀘어먼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인프로의 리퀘어먼트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디자인 크리테리아에 관한 것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 공사의 범위라든가 혹은 공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발주자가 시공자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실전적으로 보면 이제 피딕에서 이제 디자인 크리테리아 등등 뭐 캘큘레이션 이렇게 다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발전 프로젝트나 정형 프로젝트 주로 이제 플랜트 쪽에서 이게 적용되니까 보면 인프레스 리퀘어먼트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습니다. 그 볼륨으로 뭐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10건까지 되는 책자로 막 여러 군데 있죠. 그 크게 보니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테크니컬 리퀘어먼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랙트 리퀘어먼트, 도큐멘트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공정 원리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인프레스 리퀘어먼트에 거기에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근데 그 에러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은 공기나 돈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클레임을 준다 그러겠죠. 미치지 않으면 뭐 그냥 가는 건데, 네. 그럼 그 에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범위까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그 피드 같은 거, 피드요, 우리 원자 설계 이제 피드 같은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면 옐로북에서는 당연히 이제 클레임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인프레스 리퀘어먼트에 에러가 있다는 부분은 시공자가 돈을 뽑는데 영향을 줬거나 공기를 뽑는데 영향을 줬거나 결정적으로 그래서 시공자에게 손실을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들,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또 프로젝트의 목적이 맞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라고 일단 압축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입찰 때 그럼 이제 그런 걸 검토할 거 아니겠어요. 인프레스 리퀘어먼트를 이제 검토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입찰자 입장에서 그거 반영하는 거 아닌가? 입찰 때? 물어봐야죠.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에라 이게 이제 에라라고 인지가 되면 입찰 때 인지가 되면 그 자기가 아는 거니까 입찰 때 그러면 입찰 때에 반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입찰 때 반영을 안 하고 나중에 피디계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입찰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입찰할 때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기간 요구가 그렇게 돼 있고 입찰 안내서에 보면 문서에 에러가 있거나 오류를 발견했으면 모호한 점이라든지 모든 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 있어요. 퀘스천. 그러면 그쪽에서 또 답변을 주게끔 돼 있어서 반드시 클래리피케이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미 그런 기술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면은 반드시 클래리피케이션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입찰 안내서에도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서 어떤 부분이 정확한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지적이 안 된 상태였고 여기도 써 있지만 입찰 때 충분히 경험 있는 시공자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발견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비용 보상은 없고 그렇지 않을 때만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입찰 안내서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새는. 계약으로 볼 것 같으면 프리비드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퀘스처네어를 내 가지고서 입찰 전에 어떤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회신을 하죠. 그 회신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입찰자들한테 하고 그것은 나중에 리스트를 만들고 계약 문서의 일부로서 첨부가 돼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입찰 발주자 요구서의 에라는 조금 여기 그 시기가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애매하다는 것보다도 입찰일자까지 경험 있는 시공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찾아낼 수 없었던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볼 것 같으면은 베이스 데이트까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입찰 28일 날짜. 그래 왜냐하면 이 시공자들이 입찰을 하느라고 견적을 할 적에 견적에 필요한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입찰일자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거기 이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인지했던 사항들은 이미 퀘스처네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결됐다고 보고 입찰을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발주자 요구서의 에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거는 1999년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죠.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른데요. 베이스 데이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알 수 있었던 사항, 없었던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 환경이라나 작업 여건 같은 부분이 주로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입찰 때 당신이 알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설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는 디자인을 자기들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네가 EPC 컨트랙터로서 충분히 경험이 있다면 요게 리퀘어먼트에 오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설계적인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디자인 앤 빌드가 토목에도 많이 쓰여요. 뭐 토목 같은 경우에 Employers Requirement에 일단 컨셉 드로잉이 있어요. 컨셉 드로잉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크라이테리어가 있어요. 뭐 설계 스피드가 얼마고 곡선에서는 뭐 라디우스가 얼마고 교량의 형태는 어떻고 위치별로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거는 그 중동에서 할 때는 우리나라 설계 회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텐더 디자인을 디벨로핑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컨셉 가지고 디자인 크리에이터를 믿고 가지고 시공자가 견적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산정하게끔 입찰 물량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일반적으로 뭐 유수의 설계 회사하고 해요. 뭐 중동이든 뭐 유럽이든 영국이든. 그러면 걔들은 이제 그 입찰 설계비는 싸요. 그 대신 입찰에서 성공을 하면 자기들이 이제 디테일 디자인을 하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설계 회사하고 같이 입찰서를 풀로 리뷰를 해가지고 예, 이 에러 유무는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예, 저 시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옥신각신. 예. 근데 요 계약 조건은 일단 시공제 크레임 권리 주는 거니까 일단 그 인플루언스 리퀘어먼트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크리테리아가 많이 문제가 될 거고 그 디자인 크리테리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크레임 권리 준다 시공자에게 이런 조항이니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에러를 어느 시간 내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요 피디기 옐로우북은 입찰 때 발견한 것들 지금 얘기했듯이 입찰 때 발견한 것은 퀘스천 앤 클리케이션 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 거기서 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이제 5.1 조항인 디자인에 대한 건데 5.1 조항 보면 컨택 데이터나 appendix to tender에 그러니까 입찰서 부록의 명시된 날짜까지 스크루티나이즈 해라.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기회를 주는 것 같고 거기서 판단은 베리에이션 갈지 안 갈지는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레임 권리는 시공자에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두 축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그 디자인 비전 턴키 EPC 쪽 하시는 분들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만약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옐로북 스타일에 요거는 입찰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권리가 누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실무적으로 또 다른 말씀 한 가지만 더 예, 예. 저 붙인다 같으면은 요즘 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빌트 같은 건 프란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예. 프란트는 베이식 디자인을 발주자가 해서 준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디테일 혹은 뭐 컨스트럭션 디자인을 하는데 베이식 디자인에 볼 것 같으면 라이센서가 있는 프로세스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이와 같은 에러를 찾아내자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상당 기간이 지내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뭐 42일이니 며칠이니 하는 기간은 정해놨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 있는 시공자가 왜 그때 찾았는가를 확실히 입증을 해서 그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전문성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업체들이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